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꿉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선 세상엔 더 많은 덕후들이 필요하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덕후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덕질을 하죠. 덕질을 잘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덕후가 성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덕후는 평화롭고 유복한 세상이 만든 응석바지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덕후의 본질은 한 가지 주제에 깊이 천착한 결과 타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러니까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덕질도 오래 하면 통찰력을 얻을지도.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OBS 라디오 적당 덕후가 엄선에 자신있게 모신 손님입니다. 어엿한 덕후, 그것도 경기도에 꽂힌 자타공인 최고의 경기도 덕후 운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역사 여행 작가 운민입니다. 예, 여행 작가이시면서 운민 연구소장님. 네, 운민 역사 여행 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죠. 운민 역사 여행 연구소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역사 여행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나름 상품화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와 여행을 함께 묶어서 사람들께 어떻게 하면 이야기와 스토리를 재밌게 엮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여행이죠. 사실 여행업도 처음에는 단순히 휴양 관광 체험으로 가다가 결국엔 나중엔 학습과 결합되는 형태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나름? 나름. 네, 나름. 아니요, 나름이라고 말씀드린 거 나름 덕질과 생업을 결합한 성덕의 길로 가시는. 그렇죠. 네. 제가 하는 솔직히 여행 작가들이 뭐 전업으로 밥 먹고 사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100명 중에서 한 명꼴인 여행 작가이면서도 그것을 토대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엿한 성덕. 모든 여행 작가들의 로망. 로망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죠. 기본적인 생활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덕질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직업을 병행하면서 그것이 기본적인 생활이 된다는 건 사실 엄청난 내공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일반 직장인의 거의 두세 배 정도 더 노력해야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 정도 딱 밥 먹고 살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민 작가님을 으뜸 경기도 덕후로 소개하고 또 모신 이유는 정말 간단하죠. 간단한 만큼 그 근거도 확실합니다. 이제 그 근거를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누구나 취향에 따라 덕후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이 덕질하는 장르를 콘텐츠로, 그것도 단행본을 넘어 연구소까지 설립하면서 연구를 하는 콘텐츠로 만들어. 그 단행본도 한 권 두 권도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네네. 세 권이었습니다. 네네. 3권. 여기 새롭게 경기도 지금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잔잔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한 은은한 네, 물씨. 뭐 1권만큼의 큰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이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뭐 저는 한 3, 4년 길게 보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3, 4년이래요 작가님. 그 경기불국 시리즈는 아마 경기도에 있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특히 초, 중, 고등학생, 대학도 마찬가지로 네네. 일종의 지역 교과서로 길이 후대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평생의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경기도는 또 5년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10년 뒤가 또 많이 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계속해서 경기별국 시리즈를 개정해 가면서 이 별곡 시리즈를 좀 많이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작가님께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에 대한 역사책도 많았고 네네. 경기도 특정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한 대로 아우르는, 그러니까 공시성과 통시성을 동시에 갖춘 대중교양서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관한 책들은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네.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셨고, 네. 사실 한 권 1권, 한 권 단행본 내기에도 굉장히 엄청난 양의 작업이었는데 이걸 3권까지 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작가님의 전략도 주요했지만
어쩌면 작가님의 평생 연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네. 이유가 단순히 작가님의 앞으로의 경제 생활이 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 물론 당연히 경제 생활도 편하셔야죠. 예, 말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예, 네네. 당연히 예, 편안하게 사셔야 되겠지만은 경기도에 대한 기록을 민간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시도는 지금은 작가님 한 명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작가님의 경기불국 시리즈를 읽고 자란 청년, 유청소년 누군가는 여기 영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네. 작가님의 지금 세 권의 책은 앞으로 더 많은 경기도의 대중교양 입문서, 경기도를 이해하고 다른 지역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작품들의 시초가 되는 자극제가 되는 그걸로 될 거라는 전 확신이 있거든요. 아유 그래줬으면 정말 영광일 거라 생각하고요. 틀림없이 네. 그럴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 경기불국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겠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콘텐츠 씬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일이잖아요. 네. 정말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분명히 업적이죠. 업적을 이룬 사람을 찐덕후, 덕후 오브 덕후, 성덕이라 충분히 부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덕질의 결과를 세 권의 단행본으로 엮어 만든 네네. 운민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네.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체 경기도의 무엇이 이렇게 경기도의 깊은 덕질, 네네. 집착, 애착, 애정, 관심을 가지게 한 겁니까? 역사 덕후이기도 하고 여행 덕후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살던 김포에 이제 영화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용화사. 네, 한강변에 자리한 절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도시에 대한 이제 여행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시점은 굉장히 새로운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포의 용화사를 방문했던 게 김포 거주 몇 년 후입니까? 사실 6개월 정도 뒤에. 그러니까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자신이 오래 사는 지역을 여행하는 기분으로 다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엄청 어렵죠. 예, 기본적으로 네. 친숙하고 익숙하고 음. 그리고 집에 빨리 가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네네.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여행자의 시선.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힘들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좀 오래 있고 다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관한 이제 제가 안 보였던 시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자의 시각으로 이제 경기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도시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나라 비슷비슷하죠. 아파트가 있고 뭐 프랜차이즈가 어디 가나 있고 전부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답사를 하면 할수록 네. 그 고장마다 스토리가 있고 네. 그 도시마다 지향하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도 자체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뭐 전쟁이라든가 춘동 우리나라가 항상 전장에 서 있을 때마다 그 주 무대가 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문화의 융합성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를 보면은 어떤 동네는 이제 강원도 같은 느낌이 드는 동네도 있었고 특히 호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도 있었고 특히 영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성을 비롯해서 이제 북한 지역 북부 지역의 그런 정서들도 놓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동네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적인 측면이 이제 경기도에 종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네. 여행서 느낌이었는데 점점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예, 자연스레 인문학과 역사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네네. 그 고장마다 가진 이야기가 정말 풍부했고요. 이 경기도 자체가 또 갯벌이 있고 신도시가 있고 평야, 산지, 강가에 자리 잡은 도시들이 하나로 묶이기에는 너무 다른 특징과 뭐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테마별로 이 세 권을 묶어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그 집필 동기, 취재 동기, 네네. 취재 후기 이런 걸 듣다 보면 한 가지 작은 결론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경기도에는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뚜렷한 정체성은 없다. 네네. 이를테면 경기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역사도 역사적 배경도 지역도 지리적 특성도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네네. 언어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는 표준어 아니야? 서울말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서울말과 경기도 방언,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방언은 굉장히 다르죠. 또 네네. 경기도 동부와 서부도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 누구에게나 무언가에 꽂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사람에게 꽂히면 사랑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 장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과학이나 역사 같은 학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몰입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지겨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몰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애정일 텐데 네네. 작가님에게 애정은 경기도에 대한 애정은 즐거움에서 출발한 걸까요? 호기심에서 출발한 걸까요? 호기심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제일 부족했던 게 경기도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예, 내 지명에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의 지명의 유래라던가 뭐 기타 역사들을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네. 이거를 조금만 카테고리 넓혀 생각해 보면 한국인은 당연히 한반도 역사에 대해 통달한 것 같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네. 당연히 한국인은 현재 분단되어 있으니 남한과 북한 역사를 잘 알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가장 답을 못하는 국적이 한국인일 겁니다. 오히려 네네 이 맞습니다. 문제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구해본 중국인이나 일본이나 미국인, 유럽인, 베트남인, 뭐 필리핀인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는 곳이 늘 익숙하기 때문에 정작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애정이 없어서일까요? 경기도 많이 취재하시면서 그런 경험들 있으셨을 거잖아요. 정말 많죠. 그 애정 애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거든요. 아하. 이곳을 자기가 평생 살 고장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네, 곳으로. 언젠가 떠날 발판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교통 주거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잠시 머무다 가는 그런 동네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정체성이란 어쩌면 노마드? 그러니까 노마드라는 게 네네.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무슨 우리가 유목민이야라고 말씀하실 청취자들 계실 것 같은데 한국인이 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평균 거주 기간을 혹시 아십니까? 보통 5년에서 6년일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 통계가 7년에서 8년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네. 전국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도권으로 수도권을 한정시키면 한정시킨다면 5년이 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짧네요. 그 이유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는 지역에서 5년, 10년 이상 산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네, 제 딸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는데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지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간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그렇죠. 어쩌면 그게 경기도의 하나의 지금 정체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OBS 라디오의 적당 덕후가 경기도 덕후인 운민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 달 이상 이야기를 지속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경기도의 정체성이 뭐지? 경기도에는 과연 정체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경기 남부, 북부, 서부, 동부는 왜 서로 그렇게 다를까? 자신들을 같은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들. 네네. 네, 그리고 또 경기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외곽이라는 인식이 현재까지는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서울로 가는 발판, 서울로 가는 중간 통로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작가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일 방송까지는 경기도의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네네. 그 이후로도 경기도의 도시들 이야기를 아주 준비하고 계시죠? 아마도 이제 경기도의 수부도시 그리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수원 이야기가 수원. 빠질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 그리고 용인이 앞으로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제 앞으로 하는 건 경기도에서 가장 부자 도시들을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네.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그것대로 기대가 매우 됩니다만 이제 적당 덕후의 연출자이자 진행자인 제가 정말 기대하는 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강렬한 주제는 질문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한국의 광역단체 중에 가장 소속감, 애향심, 충성심 어떻게 표현하든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 애착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일까요? 애정 애착이 가장 강한 곳. 네. 일단 경기도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기도는 전혀 아니고 네.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방 부심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 자기 동네에 대한 애정이 강하더라고. 특히 제주도요? 제주도도 조금 있는 강하시죠? 것 같은데 네, 강하고. 저는 부산 사람들이 가장 자기 동네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 않을까. 작가님은 네. 울산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네. 그러면 울산 사람들의 울부심과 부산 사람들의 부부심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부산 사람들이 훨씬 크죠. 부산이 그렇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일단 울산 얘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울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강한 정체성을 느낄 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울산도 사실 경기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울산 자체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그 중공업과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거의 80%였어요. 울산도. 네, 저희 부모님 역시도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아하. 아버지는 충청도, 어머니는 제주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작가님도 태어난 고향만 울산인 거지 사실은 울산 경상도 사람은 아니었던 거네요. 완전 토박이는 아니죠. 부모님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말투를 뭐 그렇게 쓰지는 않는 거죠. 울산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요즘은 좀 다른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시로 독립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 울산 인구가 창원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네네. 재정의 대부분이 정책이 창원 위주로 가 있다 보니까 울산은 사실 소외받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광역시로 독립하자마자 그 태화강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친환경 생태 도시로서 이미지를 통해서 그 도시를 정체성이 이게 만들어지니까 태화강이라든지 뭐 동해바다라든지 영날포스라든지 그 울산에 대한 그 주요 키워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울산 사람이라고 이제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서울로 대학을 갈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 한강이 바라보이잖아요. 네. 저 한강을 바라보면서 울산의 태화강을 생각하게 된 거고 네. 그 인천의 월미도를 바라보니까 이제 울산의 아름다운 동해바다 생각나는 거고 네. 그리고 북한산 이런 걸 바라보니까 뭐 가지산, 신물산 등 영날포스 같은 웅장한 산이 생각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울산이 정말 살기가 좋고 나름 괜찮았던 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그 울산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 자부심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처음 가서 그게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든 그런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사실 지금의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 탑 수준이죠. 그렇죠. 너무 훌륭한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 여행이나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여기에 지하철은 왜 이렇게 냄새나고 불편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안내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며 환승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배차 간격은 왜 이렇게 길고 더군다나 치안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내가 과연 저 코너를 무사히 돌아가서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원초적인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네네.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특히 수도권 광역전철, 광역 열차에 몸을 타면 그렇게 세상 편하고 안전하고 그렇죠. 내 맘대로 잠을 자도 되고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려도 되고 내 가방은 열려 있어도 되고 네. 심지어 가방을 바닥에 놓고 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데서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의외로 한국은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나라였구나. 네. 나는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에 대한 특히 자부심,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서울이라는 가장 강력한 네네. 거대한 마치 고질라 같은 그렇죠. 네, 고질라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마치 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불가사리 같은 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불가사리 같은 태풍의 눈 같은 서울이 있기 때문일까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야 하는 게 네, 사실 경기도는 서울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네, 서울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네, 근데 지금이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경기도가 서울의 의존도를 벗어나서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마도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은 비롯해서 경기도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그리고 그 공공기관의 장들하고 가끔 인터뷰를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다 서울을 배제해 놓고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는 경기도 스스로가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국 사람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은 어엿한 선진국이야라는 거를 딱히 부정할 사람 없겠죠. 네. 물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준 그것이 경제든 과학기술이든 대중문화든 혹은 국방력이든 어떤 기준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진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의 대한민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0년까지의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크게 자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한번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코로나 대유행. 아 그때 네네. 그때 전 세계가 우리가 흔히 동경하던 선진국들이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하는 정도의 성과를 저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네.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꽤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우리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훌륭했구나. 어쩌면 우리 경기도민들도 아직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경기도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입장으로 경기도를 바라봤을 때 네, 경기도 인프라는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그 가진 인프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네. 서울이라는 너무 강력한 경쟁자 비교가 혹은 항상 대체자가 있으니까 항상 서울이랑 비교를 예. 하게 되는 거죠. 뭐. 모든 기준이 네. 서울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 강남 3구 중에서도 또 특정 지역 몇 개. 네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니 세상에 사람이 살만한 도시는 그러면 뉴욕에는 맨해튼밖에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맨하탄에 보면 뭐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고층 맨션에 루프탑까지 가진 그곳의 부동산 가격 혹시 아십니까, 작가님? 지금 뭐 트럼프가 살고 있는 곳을 얘기 들어보니까 네. 100억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 100억이라뇨, 세상에. 그러니까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센트럴파크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뉴욕에는 중앙공원이죠. 네네. 뉴욕 중앙공원이 바로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적절한 부동산 가격은 400억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네. 그런 가격들은 뭐 누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금 도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중동이나 중국 부자들의 그러니까 오일국이나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돈을 응축하기 위한 자금 세탁용으로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거래되는 가격은 실제로 3천억에서 2천억, 3천억 왔다 갔다고 한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강남에 집값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거기가 비싼다고 하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자금 세탁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뉴욕이랑 비교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네네. 뉴욕이 정말 강남보다 혹은 경기도의 다른 도시보다 살기가 좋은 곳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네, 제가 다만, 알기로는 네. 그 뉴욕 가면은 쥐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하수구마다. 네, 뉴욕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동산 집가로만 결정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동산 집가가 높은 거 아시아로 생각을 좁혀볼까요? 홍콩. 홍콩이
서울보다 보통 평균 부동산 지가가 훨씬 높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고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네. 아닐 거잖아요. 네. 홍콩은 미식으로는 이제 아시아 최고일지 모르지만 정말 홍콩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우리나라 월세방 같은 좁은 방에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홍콩시의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경제적 빈부격차가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의 도시의 가치를 부동산 지가로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할 뿐더러 어떤 점에서는 저는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게 스스로 상상력을 제한하고 살까? 그러면 항상 지구상에서 가장 부동산 지가가 높은 곳만 골라 살아야 할까?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쩌면 이런 것이 경기도의 정체성, 자부심 같은 것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도의 신도시가 너무 빠른 기간 동안 급속하게 생겨난 것도 저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작가님, 또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우선은 저희가 1부는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항상 시간은 일찍 지나죠.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사상 최강 우주 최강 경기도 덕후. 경기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경기도의 뼈를 묻겠다는 피와 땀과 눈물을 경기도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경기불곡의 저자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결론은 아닌 결론이 살짝 나긴 했어요. 네, 그랬죠. 예, 예. 경기도의 정체성이 성립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끊임없는 서울과의 비교에 있어서다. 아, 그런데 작가님이 아주 네. 특별한 아주 인사이트풀한 통찰력이 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그거 뭔지 궁금하시죠? 네,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현재의 경기도는 네. 서울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두둥. 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경기도의 네. 발전은 서울 탓이다라는 얘기일까요? 우선 만약에 서울 주변이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경기도만큼 발전했을까요? 야,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 쉽게 상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서울이 경기도 한복판에 있지 않고 이를테면 수도가 대구였다거나 경주였다거나 그렇죠. 부여였다거나 공주였다거나 음, 혹은 엉뚱하게 제주도였다면 음, 지금의 경기도는 경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강원도 비하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적은 강원도처럼 혹은 경북의 영양, 청송 같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 탱리지라고 아시죠? 이중환의 네네. 탱리지라고 우리나라 전국의 팔도를 뭐 풍습이나 뭐 문화나 지리를 비교해서 만들었던 뭐 가이드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경기도 편을 살펴보면은 예전 경기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평야 지대에 비해서 그게 소출량이 많지가 않았고 여기가 호랑이가 많아서 호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소공량이 풍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양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뭐 수탈을 당해서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가난하다. 뭐 아이고. 이렇게 경기도의 옛날을 풀어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부유했던 지역은 뭐 호남이라든가 영남 지방 등 뭐 평야라든가 그렇죠. 생산량이나 물산이 풍부했던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 곡창지대였죠. 네. 네. 지금이 경기미가 뭐 유명하게 된 게 네. 예전 조선시대 때 명성보다도 네. 이제 근현대 들어와 가지고 쌀 품종을 끊임없이 개량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미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충격. 생각해보면 그렇겠군요. 당연히 조선까지 갈 것도 없죠.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반도 최대 쌀, 미국 생산 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었지 않습니까? 네, 압도적 호남이었습니다. 예, 당연했죠. 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때도 경기미가 유명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다만 기록에서 살펴볼 때 이천쌀이 예전에 이천이나 여주 지역 쌀이 임금님의 진상미로 공양되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삼아서 지금의 경기미가 만들어지게 된 셈이거든요. 와, 충격.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조선시대 수라상에 올랐던 그 이천쌀 경기미는 지금 품종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지금이랑. 지금은 이제 고시 히카리라는 쌀 품종을
우리식으로 계량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쌀 품종이죠. 그렇죠. 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경기미 예시를 하나로 들어보더라도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는 그렇죠.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읍성, 도시가 어디였던 거에 따라서 그 인근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네네, 테니까 네, 이 정체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인천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도 고향도 인천. 흔히 음. 얘기하는 토박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10대 이상 인천에 살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춘천과 서울에서도 꽤 오래 살았었습니다. 아, 예, 그건, 그런데 일부 때 작가님이 이제 울산의 고향이고 울산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았던 시간과 인천에서 살지 않았던 시간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게 타지에서도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도 서울에서도 춘천에서도 단 한 번도 나는 인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해 보면 저는 고향이 인천이고 나는 인천 사람이라는 강렬한 자각이 제 일상에 굉장히 흔하게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작가님은 태화강을 보면서 네. 혹은 뭐 동해바다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아. 석양이었습니다. 석양이군요. 저는 일출인데 정반대네요. 그렇죠. 일출과 석양에 대한 그렇죠. 동해와 그 서해의 가장 큰 대비점이죠. 네. 제가 이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방송사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12월 31일 이제 송구영신을 맞이하니까 아이템 회의를 열심히 하겠죠. 네. 송년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회의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강릉이나 양양 갑시다. 그 앞바다에서 네. 11월 30일에 해가 지기를 기다리자고요. 바다에 해가 지는 걸 보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거 촬영하면서 고속 촬영과 저속 촬영 전문 용어죠. 그런 걸 번갈아서 이제 멋있게 영상미를 찍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도 찍고 거기다 인터뷰를 더하면 새 소망이 나오지 않겠냐. 저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네. 저 뭐지? 정말 이 뭐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이템이 좋으면 좋다 혹은 나쁘다. 저는 왠지 알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저도 지금은 알죠. 지금은 아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구나. 동해에 가서 무슨 지는 해를 찍어. 인천에서 쭉 살았으니까 해는 당연히 서해 바다로 지는 거고 네. 그리고 바다에 지는 해가 아마 서해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바다에 지는 석양빛은 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오렌지 빛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작가님도 김포에 사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김포도 석양을 바라보기 좋은 포스터가 몇 개 있죠. 네. 대표적으로 대명항이 있죠. 대명항에서 석양에 바다에 지는 걸 보면 그 빛과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를 진 건 사실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시군요. 김포에서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이제 오렌지빛이란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실제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강이나 태화강처럼 비교적 강폭이 넓은 강물 위에 지는 빛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바다가 지는 단면적과 강의 단면적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선입관이 있었는데 네. 바다하면 당연히 모래밭이 있고 네네. 끊임없이 지평선이 펼쳐져야 아하.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편협한 사람 서해에 가니까 바다는 갯벌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저는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네. 갯벌이 정말 신기했고 바다는 갯벌이 있어야 바다인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평선을 보기가 힘들었다. 김포나 뭐 이런 데 앞바다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천 앞바다니까 인천 앞바다에는 수평선이 비교적 잘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천대교도 생겨서 인천대교 너머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면요. 네네. 그냥 내가 고향에 있구나라는 그런 강렬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청소년기를 인천에서 보냈고 그리고 네. 고등학교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데 다니셨군요.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언덕에 있다는 거는 다니기가 힘들다는 얘기니까요. 매일매일 바다에 지는 빨간이 아니라 발간 해. 그러니까 오렌지빛처럼 영롱한 붉은 빛을 거의 매일매일 보고 살았으니까 네. 당연히 무의식에 해는 바다에 지는 곳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OBS 라디오 본사는 수원에 있지만 TV 본사는 부천에 있습니다. 네네. 퇴근길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거죠. 그럴 때 시간이 잘 맞으면 지는 해를 계속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구간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낭만적이고 노래 틀면은 정말 BGM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바다는 당연히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그 음. 바다에 반사된 석양빛이 계속 태양을 오묘하게 비춰줘요. 뭐 시내에 들어가도 그 빛의 여운은 생각보다 길게 남아 있고요. 바다 너머로 저무는 태양빛이 월미도에서 바라보는 낙조만큼이나 강렬하고 영롱한 붉은 빛을 냅니다. 그게 또 그 도시만의 이미지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이미지죠. 그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전혀 아니죠.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림픽대로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지날 때 가끔 한강 위로 해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빛은 나오지 않죠.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의식에 각인되는 사소한 무엇, 그것이 풍경이건 음식이건 어떤 것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또는 냄새도 네네.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뭐 저는 항상 그 가끔씩은 이방인의 느낌으로 그 사물 도시를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그 도시가 정말 새롭게 보이고 미지의 감각, 무의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온전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쪽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1000m 넘는 산들이 이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바다에서 강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산으로 바뀌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울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김포 역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김포는 저는 이제 올림픽대로 지나서 그 김포 한강로가 직결돼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에서 바라볼 때 한강과 김포에서 바라볼 때 한강의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서울에서의 한강은 양옆에 이제 빌딩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도심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강서구를 지나서 김포로 넘어가면은 그 멀리 일산 쪽에서만 아파트가 보이지 김포 쪽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그 방면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있을 수가 없죠. 네. 강한 쪽으로 철책이 쳐져 있으니 네네. 네,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온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그 한강이 유장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김포의 느낌이구나. 저는 이러고 김포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한강의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네요. 아마 그러면 김포가 고향이거나 고향인 고양시가 고향인 유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사람들은 그런 한강을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특히 고향 쪽에서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멀리서 북한산이 바라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서울 쪽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이랑 또 고향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은 웅장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북한산을 바라볼 때 북한산 주 봉우리가 백운대잖아요. 네네. 근데 백운대 인수봉은 북한산 깊숙이 들어가 보이고 보통 서울에서 바라보는 봉우리는 보현봉이란 말이죠. 배경처럼 보이죠. 산이라기보다는 배경. 그 수골 청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골개미가 다 보이는 북한산이 네. 그런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고향 코스라는 거죠. 그렇군요. 고향에서 쪽에 보면 당연히 더 웅장하겠군요. 네, 훨씬 더 웅장하게. 그렇다면 똑같이 어렸을 때 유청소년기 때 북한산 인왕산을 보고 자란 사람이더라도 그 보는 시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형성되는 정체성은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의식에 각인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찾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무의식이 생각보다 없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음식이나 말투라던가 뭐 이런 거는 요즘 시대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요즘은 뭐 지방이라도 표준어가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보급돼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게 네. 획일화되는 것만큼 문화가 획일화되는 것만큼 단조롭고 심심한 일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경기도란 지역이 정말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깨닫는 중이에요. 실제 면적이 넓다기보다는 그만큼 다양성이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양성이 다양하게 다양해요. 네, 그런 특징들을 하나로 묶기가 정말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뭐 먹거리로 따지면은 일단 뭐 국밥이 있는데 국밥. 제가 며칠 전에 여기 OBS 너무 오면서 근처에 유명한 국밥집이 하나 있거든요. 수원에도. 종목은 어떤 걸까요?
종목은 선지 해장국인데, 선지 해장국.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해장국이 보통 경상도 스타일은 되게 육개장 같이 맵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 스타일은 좀 오래된 집들, 5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집들은 슴슴하죠. 슴슴한 기본적으로. 그런 네. 맛이 있어요. 그런 게 일단 경기도를 관통하는 그게 경기의 맛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음, 서울과 관계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세계 최고의 도시잖아요, 서울이. 예, 세계 최고입니까? 저는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 생각해요. 뉴욕 아니었습니까? 뭐 세계 최고로 해서 꼭 하나만 꼽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 최고 도시 수원 아닙니까?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단한 화성이 있는. 뭐 수원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배후로 두고 있는 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야 되죠. 어쨌든 성장 배경 알아야 되는데, 그 서울의 행정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주택 기능을 이 나눠받기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급속하게 성장했거든요. 네, 서울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 많은 인프라를 경기도에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컸다는 말씀. 그건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대부분이, 저는 경기도를 관통하는 이게 주제라 생각하는데, 네. 적어도 한 가지 부분에서 특색을 갖추고 경쟁력을 삼아서 네. 그것을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경기도의 성장에 틀림없이 서울이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죠. 그리고 많은 것을 기회를 상대적으로 앗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네. 결국은 역사적 지난 모든 사실을 총합해 보면 경기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줬던 거는 맞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의 경기도 넥스트 레벨 페이지 2 뭐라고 부르건 간에 새로운 경기도를 위해서는 서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네네. 그러니까 서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란 이제 서울과 경쟁하는 거, 서울과 나누어서 서울과 견주어 서울엔 있는데 여기 없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온전히 경기도에 집중하자. 네네. 그것은 제가 일부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자각을 할 때부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따라가고 싶었던, 잡고 싶었던 그 선진국들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게 되잖아요. 네네. 어차피 그들도 우리가 필요한 해답을 주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교육 문제라던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환경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들도 답이 없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고민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내야 돼 라는 것도 똑같이 경기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요.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또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도시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는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죠. 네. 네, 사실 경기도가 서로 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도시마다 특색을 다 갖추면은 오히려 지방 도시보다 훨씬 유리하고 지방 도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고요. 사실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서울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기도 각 도시들은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네. 사실은 다른 도시들에서 보면 너무 욕심쟁이들이에요. 없는 게 그렇죠. 없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개개의 고장이 아닌 그 광역별로 도시들 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돌아간다면 더욱더 경기도가 매력 있는 그런 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과천이라든가 안양, 군포 이런 데는 사실상 연담화가 된 도시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도시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 세 개의 도시가 크기가 각각 서울의 웬만한 구보다 크기가 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들이 한데 광역별로 묶어서 연담화를 시킬 수 있다면 각 도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은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각 권역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원 같은 경우에도 수원과 화성, 동탄 지역이죠. 특히. 네, 동탄이 특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원, 동탄, 화성, 그리고 광교 너머의 성남 일대까지, 그리고 용인 일대까지는 한 도시 생활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사실상 한 동네나 다름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게 연달아 묶어서 도시를 생각해야 하는데, 네, 각각의 성남은 성남, 뭐 용인이면 용인, 수원이면 수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덜어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경기도의 가장 큰 시급한 현안이며 앞으로도 이제 발목을 잡을 것은 역시 광역 교통 체계일 텐데 네. 광역 교통 체계는 기초단체가 풀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 경기도 자체에서 불안. 예, 경기도 전체와 그리고 서울과 인천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광역 단체들 그리고 중앙 정부와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네. 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일 테니까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또 하나 특징이 경기도민들, 경기도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또 하나 특징이 바로 옆에 서울이라는 초거대 도시, 인구 1,000만 가까운 도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의 수원도 인구가 130만이 넘죠. 네. 고양도 100만이 넘고 용인도 100만이 넘었습니다. 화성도 아마 조만간 100만. 조만간 넘을 거고요. 네. 그리고 성남도 틀림없이.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큰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천도 인구가 80만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90만 가까이 됐다가 그나마 줄어들어. 그나마 준 거죠. 그나마 김포로 분산되고 네. 그랬는데 이 50만, 80만, 100만이라는 인구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좀 더 높여보죠. 세계 전체로 생각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나라들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네, 메갈로폴리스죠 거의. 그렇죠. 100만이면 네. 그런데 우리는 서울이 옆에 있으니까 100만? 뭐 그냥 작은 도시 아니야?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구 100만 넘는 도시가 몇 개나 있어요. 지역에 가면 광역시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거의 없죠. 특히 그나마 영남이 수도권 다음으로 발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요. 경남 지역. 거기서도 뭐 창원, 뭐 울산, 부산 이런 데 빼면은 없죠. 뭐 50만 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경북에서도 단 하나. 포항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서울과의 끊임없는 비교가 오히려 우리의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네요. 비교의 한국인 아닙니까? 네. 이거 잠깐 격가지로 가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좋아하는 걸까요? 경쟁 사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특성상.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어느 곳이나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긴 하지만 압축 성장과 압축 발전을 거듭한 현대 한국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떨어지지 않는지 혹은 조금 더 앞서 있다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지표로 그것도 점수로 네. 여기서 지표로 이제 대부분 하는 거는 작가님 혹시 그 신용평가 점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자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신용평가 점수를 확인한다는 거 이제 대출을 받을 일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신용평가 점수에 보통 평가 기간마다 다르긴 네. 합니다만은 크게 두 개의 기간이 있죠. 그 네. 점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옆에 어떻게 나오죠? 그 등급 같은 게 나오죠. 등급을 하면서 얘기를 네. 해주잖아요. 당신은 그 전체 인구의 뭐 몇 대한민국 프로 몇 프로입니다라고. 네. 네. 그러니까 난 이것도 아니 그냥 당신의 신용 등급은 당신의 신용 등급은 우리가 얼마의 대출을 해서 어떤 조건으로 이자율은 얼마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라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거기에 순위를 매겨 아니 전체 퍼센테이지를 알려준다는 게 순위를 매기는 것과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뭐 전체 상위의 20%다 30%다 50%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모든 것에 대해서 등급과 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돈을 이 정도 벌면은 이거를 사야 한다. 막 그런 게 정해진 것처럼 막 피라미드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퀘스트를 뛰는 것처럼 네, 그 네. 3회초년생은 뭐 몇 살 때까지는 이런 차를 타다가 직급이 올라가면 이런 차를 타고 그다음에 몇 살에 결혼을 해서 어디 지역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했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야. 원래 그렇게 산 적이 없어. 그렇게 산다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컨센서스라고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저희가 역시 작가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이렇게 산으로 또 갔다가 하지만 이런 게 적당 독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중독성이 있는 거죠. 중독 저희가 중독성이 있나요? 한 번 들으면 두 번 듣고 두 번 듣게 되면 세 번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듣기가 어렵죠, 여러분. 네, 이걸 들으시는 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방송이 7회째니까 1회째부터 작가님 저희 네. 드디어 팟빵에 다시 듣기를 먼저 올렸습니다. 드디어. 네, 저희 홈페이지하고 네, 네. 저희 홈페이지하고 어플에서 다시 듣기보다 그게 약간 작업이 느려질 것 같아서 저희 팟빵으로 올렸고요. 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형편없는 DJ인 게 원래 이런 얘기는 오프닝 때 해야 되잖아요. 클로징 가까워서 끝날 때 되니까 다시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형편없는 DJ라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풀렸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서울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동네,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내 고장이 수원이건 화성이건 광명이건 시흥이건 양주건 네. 남양주건 고양이건 김포건 가평이건 여주건 이천이건 또 빠진 데가 많죠. 근데 경기도 31개를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그 어느 곳이 됐건 간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큰 서울과 혹은 우리 도시보다 더 큰 인구가 더 많은 곳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집중하는 것. 근데 결국 이건 개인 단위로 굉장히 생각을 좁혀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뭐 경기도 사람이 뭐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동네가 수없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또 강북이니 강남이니 또 강남에서도 강남 3구가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그 강남 3구 중에서도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